네, 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 진행을 맡은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올해는 상고하저에 대비하라는 주제에 맞춰서 함께 출연하시는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이 증시 이슈와 주식 투자에 맞는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미국 증시의 주요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한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방송 시간 내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 이슈 브리핑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SK 하이닉스의 미국 나스닥 ADR 상장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 공모가는 주당 149달러로 확정됐고 약 265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을 조달하면서 이 미국 증시에 상장한 외국 기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 수요 예측에는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자금이 몰리면서 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도도 확인됐습니다. 이 국내 증시에서는 이번 ADR 흥행이 이 SK 하이닉스의 글로벌 위상과 이 AI 메모리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모가가 국내 주가를 환산한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면서 이 해외 투자자들의 성장 기대감도 반영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규모 자금 조달이 HBM과 차세대 AI 메모리 투자 확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가능성과 ADR 상장 이후 수급 변화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반도체 업종의 전망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출연하시는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굉장한 증시 변동성이 컸잖아요. 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변동성은 크긴 했었지만 저는 수익을 잘 달려갔었던 네. 한 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와주는 상승과 하락 그리고 지금 현재 본장에서의 분위기 내용 자체 사실 제가 아나운서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우측 하단에 그렇죠. 이 내용 자체로 우리 이제 커뮤니티 방에 이제 입장을 하시면 제가 이제 매일 저녁마다 평일 저녁마다 라이브 방송 통해서 결과값 오늘자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 통해서 가져가고 있었던 내용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수익이 났고 손실이 났고 이런 내용 자체를 이제 좀 가져가잖아요. 지난주부터 사실상 한 번 수익이 나왔을 때 우리가 선물 투자 기준으로 메이저 한 계약 기준으로 거의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그냥 가져가는 흐름 자체를 좀 많이 보여줬어요. 변동성이 큰 만큼 단기적으로 상승으로 뿜어내는 힘이나 하락으로 가져가는 힘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 그럼 그 안에 변동성이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대응이나 내용 해석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갔었는데 아직까지는 잘 맞았습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그 해석이나 내용 자체가 틀어질 수는 있는데 네. 지금까지 좀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익이나 내용 자체를 일단 좀 잘 가져갔었던 한 주. 지난주도 좀 그렇게 잘 가져갔었는데 제가 지난주 방송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네. 자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좀 잘 가져갔었던 부분인데 자 일단 한번 좀 보시면 자 일단 시장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컸었고요. 일단은 이 녹색깔로 나와져 있는 부분이 상승을 가리키는 거고 빨간색이 이제 하락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큰 범위 내용 자체는 뭐냐면 그만큼 시총 범위가 이 섹터 안에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 크죠? 구글 네. 크죠? 아마존 크고 엔비디아 크죠? 마이크로소프트 크고 그래서 섹터를 주도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M7, 매그니피션트 7 종목들이 여기 앞에서 각각의 좀 대장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한 주 내용 자체에서 이 변동성을 크게 담당했었던 거는요. M7들의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보다는 반도체 변동성이었죠. 그렇죠. 근데 네. 또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네. 미국 증시 반도체 투심이 좀 회복됐는데 네. 그건 또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 기준으로 가능성은 있다. 다행이네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네. 그 고점이 머진 않았다. 아, 이해되시죠? 네. 아직까지는 한 번 더 크게 돌리면서 와 하는 분위기를 한 번 더 맞춰줄 수는 있지만서도 그 끝이나 내용 자체는 멀지 않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팔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하겠네요. 사실 뭐 아나운서님도 이제 투자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는 것보다 파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한 언제 100배 팔아야 어려울 될지. 거예요. 네. 아, 정말. 왜냐면 이 사는 거는 생각해 보면 내가 이 가격에 샀는데 이게 싼지 비싼지 분명히 싸다라고 생각해서 살 때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맞아요. 물리면서. 근데 뭐 물릴 때도 있긴 하죠. 근데 네. 전적으로 그 부분은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고 주식을 어떻게 보면 보유를 하고 있고 가지고 가기 때문에 뭐 사실 뭐 평단가나 내용 자체에서는 일부 뭐 차이는 있고 뭐 100만 원일 때 샀냐 뭐 80만 원일 때 샀냐 뭐 이런 부분들은 일부 차이는 있는데 네. 이게 진짜 팔 때는요 와. 이런 거예요. 200만 원이 돼서 판다. 그럼 뭐 100% 수익이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이게 500만 원, 1000만 원이 가면 배가 너무 아파요. 맞아요. 그쵸? 네. 근데 맞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갔을 때 아 이때 팔아야지 하고 했다가 아 더 올라가면 어떡할까 했는데 그대로 무너지면 아 또 못 팔아요. 그때 팔 걸. 네. 그러니까 이게 팔 때는 양날의 검이에요. 더 오르면 어떡하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이 적기였었는데 놓치면 아 그때 팔 걸. 이런 내용 때문에 또 못 팔아요. 왜냐면 그 가격을 한번 맛을 봤거든요. 맞아, 맞아. 이해되시죠? 내 수익 수익률이 중인데도 못 팔겠더라고요. 내 수익률이 500%가 넘었는데 이거를 150% 200%에 팔래요.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부분도 왠지 손실일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손절도 중요하지만 입절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정말 이 반도체 특히나 우리가 작년부터 사실상 미증시도 그렇고요. 국내 증시도 그렇고 이 반도체 종목들 메이저 기업들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면 사실 재미 보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런데 언제 팔아야 되냐? 진짜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 번 정도의 슈팅이나 내용 자체를 기다렸다가 여기서는 팔아야 된다라는 걸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 심리가 그래요. 이게 지금 뭐 하이닉스를 약간 기준으로 좀 둔다라고 하면 뭐 300만 원 이 부분 내용 자체에서 팔걸이 되는데 이게 지금 200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네. 나서 다시 오르고 있는데 다시 300만 원을 터치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 500만 원 갈 것 같은데 이거 700만 원 갈 것 못 같은데 팔아. 이해되시죠? 아이고 고점 돌파했으니까 계속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파셔야 돼요. 이번에. 근데 뭐 다 판다라고 했을 때 이제 다 팔았는데 너 전문가 얘기 듣고 내가 다 팔았는데 이거 1000만 원 같잖아. 욕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제가 사실상 추천한 종목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내용 자체에서 좀 동 떨어진 내용인데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어쨌든 비중을 확실히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분할 매도로. 그렇죠. 어쨌든 다음 정고 부근이 됐을 때는 적어도 내가 30%는 정리하겠다.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350만 원, 400만 원이 됐을 때 또 30% 덜어내고 나머지 이제 내가 충분히 만족하는 원금 이상의 수익을 뽑아냈으면 나머지 30%에서 40% 정도는 내가 뭐 정말 이거 1000만 원대까지 욕심을 낸다라고 하더라도 괜찮잖아요. 네, 그래도 그렇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욕심이 낼 텐데 이거는 정말 뭐 100% 계속적으로 가져가면서 끌고 가다가는 한번 사고가 터졌을 때 회복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00% 수익 났다가 100%, 30% 수익 이렇게 되잖아요. 엄청 절대 못 손실 본 팔죠. 것 같아요. 네. 플러스여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을 꼭 인지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분기마다 계속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시장이에요. 지금은. 왜냐하면 전쟁에 대한 리스크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연준 의장 바뀐 상황이고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냐가 사실 한 치 앞도 모르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시나리오나 내용 자체를 뭐 난 3년 뒤에 팔 거야, 5년 뒤에 팔 거야 이런 부분들보다는 분기 단위로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흐름이나 내용 자체를 꼭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비중이나 내용 자체를 좀 유연하게 조절하는 그런 능력을 좀 갖추신다라고 하면 리스크도 대비할 수도 있고요. 상승장에 추가적으로 내가 그 확보해둔 현금이나 내용 자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또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그걸 아까워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중도 줄여놨다가 다시 늘려봤다가 줄여갔다 늘려갔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엇박자를 타면 그것도 굉장히 좀 힘들긴 한데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라.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리고 자, 지금 현재 이 반도체가 굉장히 이번에 힘들게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나머지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애플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주 기준으로 거의 7%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 테슬라는 대략 6% 하락을 보여줬었죠. 섹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 이제 좀 단연 눈에 띄는 거는 에너지 섹터입니다. 바닥 대비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네, 또 다시 그 전에 부각을 받고 너무 있어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자 한번 좀 차트를 보시면 자 에너지가 여러분들 뭐 최근에 기름값이 좀 떨어진 거 체감 드시나요? 안 하세요? 네, 다시 2,000원대 아래로 떨어졌더라고요. 그쵸, 뭐 네. 1,990원, 뭐 음. 정말 어떤 데는 좀 비싼데, 뭐 휴게소나 이제 좀 비싸게 받는 데는 2,100원, 뭐 2,050원 막 이렇게 가져갔었는데 요즘 좀 많이 떨어진 걸 느끼실 거예요. 왜냐? 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생각보다 이 지금 현재 휴전이나 내용 자체 이제 휴전이 아닌 종전 쪽으로 좀 넘어가는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컸었잖아요. 네. 최근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낙폭이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컸어요. 왜냐면 100달러를 육박했었던 계속적인 유가, 내용 자체 압박이 좀 컸었던 구간이었었는데 저점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66달러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럼 이 구간은 굉장히 안정적인 구간이에요. 인플레이에 대한 영향이나 내용 자체를 완전히 벗어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전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됐는데 앞으로 괜찮을까요? 사실 단발적인 반등은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내용 자체가 사실상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은 뭐 최대 반등폭으로 본다라고 하면 90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는 상승폭을 키워갈 수는 있지만 그 역시 변동성을 키워갈 거고 유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0이 딱 어떻게 보면 기준선이 되는 거고요. 40은 정말 낮은 수치고 40달러가 되는 건 정말 낮은 수치고 그러면 정유사나 오히려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중동 쪽에서도 너무 싸게 배럴당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싼 가격에 가져가니까 이거는 인건비도 안 나온다 이런 내용 자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0 정도가 기준이고 8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일반적인 형태다. 근데 이제 80에서 100을 향해서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이 부분은 정말 좀 위험한 구간. 다시금 인플레를 야기시키고 자극시킬 수 있고 그런 인플레가 내용 자체가 자극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경로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악재로 다가올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유가는 볼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최근 단발적인 반등이나 내용 자체가 좀 강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현재 정유주 내용 자체에서 일단 일부 반등 수준이지만 이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파이낸셜 섹터 그리고 유틸리티,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제 리얼 이스테이트 그리고 이제 경기 방어주까지 일단은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좀 변동성은 있었어도 다시금 3만대 내용 자체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3만 포인트 내용 자체를 조금 더 회복하면서 다시금 신고가를 갱신하려는 준비를 가져가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저는 항상 저녁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얘기를 하고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유가가 지금 어느 수준이고 오늘자 너무 큰 급등을 하지는 않았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고요. 두 번째로 체크를 하는 게 채권, 금리, 미국채 10년물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제는. 자, 4.5%대가 사실 마지노선이에요. 아나운서님. 4.5%대가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이고 지금 현재 이 마지노선을 돌파하면서 거의 4.6%를 향해 가져왔다가 지금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채권금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하이닉스 상장 내용 자체 그리고 다시금 반도체 부음 내용 자체를 가져갈 수 있는데 만약에 얘가 이제 4.65랑 4.7%를 딱 도달하잖아요. 다 죽어요. 다 무너집니다. 그냥. 하이닉스 좋잖아. 삼성전자 좋잖아. 마이크론 좋잖아. 엔비디아 지금 현재 괜찮잖아. 아무리 시장에서 좋은 뉴스, 굿뉴스가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죽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전반적인 덩치나 내용 자체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채권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이 예시를 뭘로 드리냐면 아나운서님이 주식 투자를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1,000억을 만들었어요. 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행복하겠죠? 네. 너무 행복한데
천억이 있어요, 아나운서님이. 근데 천억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변동성을 가져가는 SK 하이닉스에 천억을 투자하실 거예요. 무섭죠. 지금은 당장은 안 이런 변동성의 주식에 음. 천억을 다 넣으실 건가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하루에 막 8%, 10% 변동성이면 자 10%만 되더라도 100억이 삭제됩니다. 1시간 동안. 힘들죠. 네. 다 올인하기는 그렇죠.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100억이면 뭐 지금 더 비싸졌겠지만 우리가 한남동 특히 아는 그런 빌라 주택을 그냥 살 수 있는데 1시간 만에 그 빌라 주택이 사라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아나운서님 천억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나 이거 이자만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연이자 뭐 5%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했을 때 나 50억씩만 나온다라고 해도 나 평생 먹고 쓰는데 문제 없어. 맞아. 이해되시죠? 네. 이게 뭐냐면 진짜 부자들 정말 몇백억에서 천억 이상 조 단위 부자들도 굉장히 많겠죠. 전 세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주식의 그런 비중 자체를 다 올인성으로 넣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많은 비중 자체는 채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안정적으로 내 원금이 보장되면서 이자를 챙겨줄 수 있는. 근데 이자를 더 많이 준대요. 이전에 받을 수 있는 이자가 50억인데 천억을 넣었을 때 다음번에 보니까 60억 준대요. 안 넣을 거예요, 아나운서님? 넣어야죠. 더 넣어야 네, 되겠죠. 더 넣어야죠. 비중 자체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에 상승 자체는 이제 아마존에서 일단 회사채 발행, 대규모 회사채 발행 내용 자체 이슈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일단은 미국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준다. 이자 더 줄 거야. 근데 아마존 같은 우리가 M7 같은 기업들은 망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회사채에서 더 프리미엄이 높은 이자 등급이나 내용 자체가 조금 더 높은 회사채나 내용 자체가 대규모 발행된다라고 하면 국채 기준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메리트가. 그럼 나머지 안 사. 국채를 안 사. 안 사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어쨌든 그 발행한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야 이자 더 줄게. 우리 거 좀 사가 되는 거니까 올라가는 형태가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채권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형태는 주식시장 기준으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 부분은 근데 단발적인 이벤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빨 기준으로 단발적인 이벤트성으로 지금 급등을 했는데 그게 아닌 추세가 잡히면서 급등을 하는 결과면 시장이 그냥 빠르게 무너져요.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아니 내가 정말 큰 자금을 돌리는데 생각보다 S&P 추종이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했을 때 S&P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면 굳이 여기서 마이너스를 감수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주식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느끼면서 채권 쪽으로 지금 자금이 더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채권 금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4.7%대까지 급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시장이 급격하게 밀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는 좀 체크 포인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4.6%대까지 올라왔으니까 한 번만 지금 또 올라와주면 4.62, 4.65까지 올라가기 위험한 때문에 거 아닌가요? 정말 다음 주에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최근 들어서 시장이 어떤 분위기냐면 저는 라이브 방송 통해서 매일 대응을 하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무너져요. 갑자기. 이게 지금 1% 이상, 2% 이상 밀만한 내용 자체가 아닌데 갑자기 그냥 무너져요. 이슈는 없어요. 네, 작은 이슈만 있어도 아니 이슈가 없어도 무너져요. 아예 없어도 무너지나요? 네. 어머. 근데 그게 뭐냐면 반도체 기준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계속 강조드렸거든요. 뭐냐면 이미 여기서 이렇게까지 끌어올렸다라는 거는 지금 나스닥 지수를 지금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을 끌어올렸었던 원동력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전쟁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었었는데 미국과 이란 전쟁 한창 초기고 호르무즈해협 봉쇄되고 막 난리가 났었던 상황인데 증시는 그냥 숨도 안 쉬고 계속 올랐어요. 이때 당시. 기억하시죠? 네, 계속 무섭게 오르던데요. 근데 이 상승의 지금 원동력이 누구였냐? 개인들이 아니에요. 개인들이 이 전쟁이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더 사고 더 사서 지금 계속 증시를 끌어올리자. 개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부터 계속 강조드렸었는데 뭐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미국 우리가 아는 IB들 인베스팅 뱅크들에서 사실상
확정적으로 계속 포지션 홀딩을 가져가면서 지속적인 매수세 내용 자체를 맞춰주면서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결과가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수익이 어마무시하게 났겠죠. 여기 구간대에서. 계속 샀으니까. 안 팔고 계속 샀으니까. 그럼 얘네는 전체 비중 조절이나 내용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익 본 거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종목별로 일부 내용 자체에서 빼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에서 툭 떨어지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와주는 겁니다. 이 AI에 대한 내용 자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투자를 봤었을 때 대규모로 지금 좀 이렇게까지 큰 비중을 가져가는 거는 개인들이 아니고요. 웬만해서 지금 아이비들 기관 투자자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버블이 터졌다 생각하면서 무너진다라고 하면 얘는 손실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직은 더 비중 축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슈팅을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예요. 현재 시장에서. 한 번 더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의 투심을 살려주면서 개인들한테 전가를 해야죠. 그 사이에 팔 거 아니에요. 개인들도 살려면 누군가가 팔아야 살 거 아니에요. 주식을. 그렇죠. 네. 기관들이 여기서 계속 바스켓 매매로 계속 던지는 거죠. 몇 주, 몇십 주씩 그냥 조금씩 한 번에 던지면 티가 나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끌어올렸다가 무너지는 거.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어디서 나타났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 한번 보세요. 여기 구간대가 지금 딱 나스닥 구간이에요. 이게 일봉 차트인데 나스닥 구간이 지금 앞전에 쭉 끌어올렸었다가 여기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이 구간이 지금 나스닥 현재 구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치고 올라와 주면 누가 좋아할까요? 개인들이 좋아하겠죠. 다시 하이닉스 300만 원, 320만 원 가면 누가 좋아할까요? 개인들? 그러고 아나운서님 생각하시겠죠. 아, 더 살 걸. 못 팔고 또 거기서. 이미 그 구간이 뭐 100만 원대도 그랬었고 150만 원대도 그랬었고 200만 원대도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더 살 걸. 더 살 걸. 했었던 구간대들이 앞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더 올랐을 때는 아,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구나 하고 더 가져가는 거죠. 근데 저 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건데 해야 하는 거죠. 개인들이 표현은 그렇지만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표현이 그렇지만 바보래서가 아니고요. 사람들은 심리가 욕심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저도 욕심이 많고 지금 보시는 분들 욕심 많고 누구나가 다 욕심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돈을 가장 쉽게 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더 벌릴 수 있고 레버리지 효과가 나는 거니까 물을 타는 개념인 거잖아요. 불타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타기로 더 올라가는 거니까 개인들의 어떻게 보면 투심이나 내용 자체가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다시금 호재성 뉴스가 반도체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더 사야지. 있는 거 없는 거 더 털고 기존에 재미없었던 손실 봤었던 나머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라도 팔아서 더 들어가야지 생각했다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계속 보는 거는 비트코인의 꼭지점에서 어떤 형태를 보여줬냐를 잘 보세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반토막 났어요. 고점 대비. 그럼 나스닥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3만대, 3만 1천 가져왔을 때 15,000까지 그냥 한순간에 되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거짓말 같아도 우리 지금 컨셉이 뭐죠? 상고하저죠. 네. 올해 초부터 계속 준비했었던 거는 상고하저입니다. 지금 하반기예요. 상고하저에 대비하자. 네. 네, 지금 하반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내가 바보가 되지 말고 비중을 줄여서라도 여기서는 한번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변동성은 컸지만 우리 칼리 전문가님 수익은 극대화됐던 한 주였습니다. 이 변동성이 큰 만큼 단기 상승폭이 굉장히 컸다고 하는데요. 저희 칼리 전문가님 매일 저녁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해 주시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 내에 들어오셔서 저희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전문가님 또 수익률 리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전문가님, 이번 주 수익률 어땠을까요? 사실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일단 한번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던 종목 코카콜라. 코카콜라, 네. 정말 아나운서님들은 저랑 방송하시는 아나운서님들은 코카콜라는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잊을 수가 없죠. 계속해서 제가 뭐라고 했었나요? $80 언더에서는 그냥 무조건 사셔라.
맞죠? 네. 이거는 진짜 계속 강조드렸어요. 왜냐면 이 사이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일봉이거든요. 그럼 여기 고점에서 2월부터 해가지고 눌러주는 구간대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최근 기준으로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달 중순부터 해가지고 다시금 80 언더를 가져갔었던 구간대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제가 뭐라 그랬죠? 88달러 때까지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성격이나 내용 자체로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80 언더면 10%에 대한 수익률 내용 자체를 더 크게 키워갈 수 있어서 사셔도 좋다라는 내용을 너무 많이 강조드렸어요. 맞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며칠 전에 어디까지 올라갔었냐면 85, 86까지 올라왔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무조건이라는 죄송합니다. 자, 없는데 제가 정말 그만큼 오래 보유를 하고 있어서 네. 이건 정말 너무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리 평단가는 이미 66달러고 지금 계속 재미 보는데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타이밍 다 드렸잖아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제가 타이밍 안 드린 적이 없어요. 제가 다른 종목들은 사지 말라고 얘기를 드려요. 이미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근데 이거는 사셔라. 그리고 하나 또 있죠. 인텔리아 테라피틱스. 기억하시죠? 네. 13달러인데 13달러 밑으로 갈 때도 있었지만 사셔라. 최근에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요. 19달러 때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13에서 19까지 올라갔으면 거의 50% 가까이 지금 올라갔었던 상황입니다. 일부 지금 조금 조정은 받아주고는 있지만 괜찮아요. 지금 들어가기는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나운서 선생님.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거는 얘는 지금 몇 달이냐면 6개월 동안 13달러를 계속 터치를 했어요. 제가 여기서 6개월 동안 13, 12달러 괜찮다. 사셔라. 계속 강조드렸고 우리 평단가가 13달러다. 이미 앞에서 반절을 덜어내서 수익을 크게 봤지만 뭐 13달러 언더도 크게 가져갔었던 구간도 있었습니다. 다 버텼습니다. 그리고 13 기준으로 사셔라. 근데 15, 16 터치했는데 이제야 안 되죠.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다시금 13까지 되돌린다라고 했을 때 손실이 15%, 20%부터 시작해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또 장기간의 6개월의 행보를 가져갔으면 너 얘기 듣고 내가 샀는데 마이너스 20%고 지금 6개월 동안 지금 이거 되고 있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3 여기서는 뭐 표현은 그렇지만 거의 뭐 제가 이 내용 자체에서는 자신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선 좀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좀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좀 보내주시고요. 지브노바 같은 경우는 이전 고점 돌파하고 나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눌림이 나와주긴 했었지만 괜찮습니다. 21선 내용 자체 기울기가 탄탄하게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1140 그리고 그 이상 1200까지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 내용 자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노보노디스크. 계속 강조드렸었던 내용 40 초반에서 들어가셔도 괜찮다. 이미 20% 넘기고 지금 지속적인 상승입니다. 자, 위고비 노보노디스크 아시죠?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여기 앞전에 한번 얘기 드렸었고 한 번 더 두 번째 사인 드렸었던 구간은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뭐다? 보유자 영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송 계속적으로 시청해 주시면 기존에 우리가 들어갔던 제가 이 방송에서 설명드렸었던 히든 종목들 진입 못했었던 종목들 기준으로도 재진입 타이밍을 계속적으로 이 방송에서 설명드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측 하단에 보이시잖아요. 그 내용으로 잘 설명 읽고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 계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수익률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저희 전문가님 시장 예측을 항상 정확히 해주시면서 대응해주시고 계십니다. 매일 저녁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해주시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방송 시간 내에 들어오셔서 저희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이슈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은 단순히 거래 시장이 하나 늘어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이 글로벌 AI 메모리 대표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HBM 수요와 미국 투자자 접근성 확대가 핵심인데 이번 이 SK하이닉스 상장이 주가와 국내 반도체 섹터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뭐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요, 단기적으로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요? 호재성일 너무-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 최근에 굉장히 좀 위험했어요. 뭐가 위험했냐면요. 네. 최근에 마이크론서부터 갑자기 급락을 했었던 결과를 음. 보여줬었잖아요. 그 결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무너졌었죠. 단기간에. 굉장히 위험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구간 때 나스닥으로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살펴보시면요. 제가 이제 왜냐면 제가 이 라이브 방송 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좀 드렸었던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주서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까지 이제 제가 이제 분단위로 계속적으로 좀 설명드렸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무너졌었던 이벤트는 단순히 반도체가 안 좋아서 떨어진 건 아니고 다른 쪽 이슈나 내용 자체를 받쳐주면서 그리고 그냥 단순한 차익 실현 매물을 통해서 하락을 보여줬었던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프리마켓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마이크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버리다 보니까 본장에서 사실상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반도체가 본장에서 힘을 쓸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뭐냐면 호재성이나 내용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호재나 내용 자체를 볼 수 있는 거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뭐죠? 실적 시즌이죠. 네. 실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음. 엔비디아 지금 얼마, 지금 현재 뭐 수주나 내용 자체 얼마 받아가지고 이번에 영업이익이 얼마고 말도 안 되는 지금 대박을 터뜨렸다. 마이크론도 그렇고 이런 내용 자체가 나와주면 계속적으로 가져가는데 이미 그 이벤트가 끝났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주가가 그만큼 올랐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 반도체가 급격하게 지금 현재 꺾이는데 이거를 지금 되받아칠 만한 이슈나 내용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장도 그대로 무너지는 형태를 계속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었던 건 뭐냐면 뭐가 됐든 어떠한 살이나 내용 자체를 붙이든 프리장에서 올라야 된다. 프리마켓에서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딱 만들었었던 게 뭐냐면 수요일자 끝나고 나서 목요일 오전 우리나라 기준으로 목요일 오전 기준으로 이 부분에 대한 상승 내용 자체를 되돌리면서 상승으로 전환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과도하게 눌렸었던 내용 자체에서 저가 매수에 대한 유입이나 내용 자체의 근거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호재나 내용 자체를 맞춰줄 수 있는 게 당연히 하이닉스 단순히 우리나라 안에서만 우물안 개구리로 있는 게 아니고 글로벌 전체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HBM 반도체 기업인 한국 SK 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상장 이 이슈 자체가 충분히 이 반도체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자금 유입이나 내용 자체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단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본다라고 하면 나스닥이 이제 ADR이랑 ADS 상장으로 가져가는 건데 자, 티커는 이제는 우리가 번호가 아닌 정말 이 하이닉스가 SKHY 보통 이제 티커명들을 보시면요. 그 기업의 명을 조금 줄여서 우리가 줄임말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SK 하이닉스잖아요. 그래서 HY 외우기가 쉽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번 내용 자체는 IPO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미국 투자자 접근성 확대에 대한 이벤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DR, ADS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건데 IPO로 해가지고 신규 상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로 패시브 자금 뭐 이런 내용 자체를 확실하게 유입하는 게 아니고 미국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증서 내용 자체를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거는 이제 사놓고 그냥 가져가는 건데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중국 쪽 알리바바 이런 데가 이제 ADR, ADS로 이제 좀 상장을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계속적으로 큰 자금 유입이나 내용 자체를 받아준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호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갭 차이가 너무 크게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주가나 흐름 내용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발적으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신고가를 나스닥 다시금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트리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이닉스가 그만 올라가 주겠죠. 하이닉스 상장했는데 와 반도체 다시금 슈퍼사이클 돌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해서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나 AMD나 퀄컴이나 브로드컴 이쪽 위주로만 올라간다라고 하면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한테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좀 긍정 요소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3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돌파를 할 수 있고 나스닥 자체도 지금 현재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빅 이벤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ADS의 1주로 본다라고 하면 하이닉스 보통 주 0.1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ADR,
10주가 결국 한국 보통 한 주로 일단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거치지 않고 이 내용 자체 장점인 거죠.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자금 유입이나 내용 자체 기준으로는 긍정 요소로 일단은 잡아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이닉스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라고 했을 때 HBM 수요 급증이나 엔비디아 AI 서버 밸류체인 핵심 기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로 든다라고 하면 미국이 우리보다 상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미국 투자를 굉장히 좀 많이 하죠. 네, 그런데 그렇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베트남, 뭐 캄보디아 이런 기업들 투자하는 사람들 보셨나요? 아니요, 전 못 본 그런 것 같아요. 개념이에요. 미국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그렇게 투자하는 게 하이닉스가 아무리 그 한 종목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네. 생각보다 접근성이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접근성이 쉬워졌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장기 투자자 유입 가능성이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긍정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반도체 사이클이 좀 끝나면서 이 나스닥 시장 자체가 AI 버블로 내용 자체가 현실화되면서 어찌 보면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었지만 아이비들 기관 투자자들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고 했었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버블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하락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또 추가적인 악재나 내용 자체가 이제 엔캐리 청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까지 같이 겹치면서 너무 급격하게 나스닥이 빠져버린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투자 은행, 기관 투자자, 기관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만약에 너무 많은 비중으로 이 AI 쪽으로 달려왔는데 무너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2000년대 닷컴 버블 플러스 08 리먼 사태까지 맞춰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꺾이게 되면서 만약에 여기서 빅쇼트가 나오면서 하락을 보여준다. 그럼 과거에 도대체 어떤 부분이랑 닮았냐? 뭐 어떻게 보면 7, 80년대 오일 쇼크랑 닮았냐, 닷컴 버블이랑 닮았냐, 리먼이랑 닮았냐. 뭐 최근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코로나 쇼크. 근데 코로나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겠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 앞에 세 가지로 보는 건데 혼종이 나오지 않을까. 닷컴 오. 플러스 리먼. 또 그때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기회가 언제 되냐면 6개월에서 1년 걸리는 거죠. 아.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가져가면서 사실상 누구 파산하고 난리가 나고 막 이제 악재만 계속 나오면서 끊임없이 하락만 나와주는데 몇 달은 좀 기다려 보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저점 잡을 수 있는 거죠.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때가 기회가 되는 건데 그러면 호흡을 길게 내가 분할 매수로 계속적으로 또 가져갈 수 있는 기회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보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지금 비중 줄이고 그때 모아놓은 현금으로 수익 본 현금으로 진짜 기회를 잡는다라고 하면 내 노년이 정말 행복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 우리 방송 그리고 우리 방 그때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를 하시면서 벌써 지금 6년 이상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렇죠. 이 네. 방송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내용 자체 저점 타이밍 내용 자체 제가 또 나스닥 바닥 저점을 기가 막히게 잡거든요. 그래서 그때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 설명드릴 테니까 꼭 오랫동안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나스닥 상장 내용이 충분히 반도체 업황 호재로 작용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방송 시간 내에 들어오셔서 저희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과 그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번 주 시장을 흔들었던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트럼프의 이란 관련 강경 발언과 이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였습니다. 이 유가는 다시 뛰고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다시 되살아났던 모습인데요. 이 이유가 단순한 외교 갈등인 건지 아니면 증시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였던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트럼프가 이렇게 접근하는 게 벌써 몇 달이죠. 계속 몇 달 새 왔다 갔다. 거의 양치기 소년 저리 가라죠. 그렇죠. 네. 그쵸. 이제는 왜냐면 뭐 믿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뭐 주말 사이에 폭격한다 그래놓고 갑자기 아 이란 우리랑 평화 가져갈 거야. 뭐 이게 거의 뭐 이틀 하루 만에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들. 네. 근데 이 전략을 가져갔었던 부분으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이슈는 있었어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리스크나 내용 자체는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시장에 어떻게 보면 다시금 좀 상승을 좀 유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 왜냐면 저는 사실 이게 TV 방송에서 얘기는 좀 잘 안 했었지만 네. 앞에서 이거죠.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올라왔을 땐 이런 상승을 보여줬어요. 분명히 이거 이러다가 이란 진짜 지도에서 없어지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드는 상황 속에서도 증시가 계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당시에 이제 중간부터 어떤 느낌이 들었었냐면 라이브 방송탕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거 계속 묻지마 상승으로 가져가는 원동력은 뭐냐면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계속적으로 홀딩, 증시 홀딩, 종목들 홀딩 이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는 이상은 이 해석이 안 나와요. 이 앞에서 상승이.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오히려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드렸었던 게 전쟁이 완전히 끝나면 시장 그냥 묻지마 매도로 넘어갈 거예요라는 내용을 저는 라이브 방송 통해서 시청자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렸었거든요. 오히려 트럼프의 이런 돌발 행동이 좀 좋았던 거네요. 오히려 오히려. 상승을 유도하는 방식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 위협이나 내용 자체 다시금 나와줬을 때 시장 상승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구간에서. 이해되셨나요? 네. 오히려 이게 대단하신데요? 악재가 아니고 네. 단발적인 악재. 단기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갑자기 이제 여기서 완전히 MOU 협상 결렬과 휴전이 아닌 확정으로 넘어간다는데 그 내용 때문에 멘트 때문에 일부 충격은 받아주는데 그거 다 회복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 멘트 때문에 단발적인 5분, 30분 정도의 그 기간 동안의 충격은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 지금 다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뭐다? 신고가 랠리 준비를 하면서 하이닉스까지 가져가면서 다시금 반도체 쪽으로 자금 쏠린다라고 하면 뭐다? 시장 신고가 갱지. 근데 이게 뭐다? 마지막이다. 마지막 불꽃이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그 사이에 끝맺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게 결국에 이때 당시에 이제 휴전은 끝났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종전하라고 트럼프는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동시에. 이게 완전 내로남불이죠. 나는 전쟁 지속인데 니네는 지금 전쟁하면 뭐 평화나 이런 부분들로 좀 보고 너무 지금 피로도도 높고 사람들 뭐 민간인 사상자 계속적으로 나와주니까 니네 그만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흡사 뭐냐면 학교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친구 A랑 B랑 지금 싸우고 있어요. 야, 니네 싸우지 마 하는데 옆에서는 약한 친구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로남불이죠.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말로만 내용 자체 뭐 공습은 재개는 했었지만 뭐 사실상 우리가 처음에 미국이 이란 공습했었던 그런 수준이나 내용 자체는 맞춰지지는 않고 있죠. 또 이것도 단발적인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아요. 말로만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면서 니네 다 지금 폭격할 거야. 내용 자체로 일단 좀 흘러갈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전쟁에 대한 지속성을 가져가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올라갔었을 때 여기서 끝맺음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엑시트 구간이고 트럼프는 또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아들아 팔아라. 이제 다 팔 때 됐어. 이제 얘기를 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어떻게 보면 투자 수익률 1위인 트럼프 아들 자 여기서 이제 파는 거 이슈 나와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도망가셔야 돼요. 따라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 원래 목표가 5,000P였잖아요, 아나운서님. 네, 그렇죠. 이렇게 근데 오를 줄 지금 누가 이렇게까지 알았겠어요. 올랐잖아요. 그러면 5,000까지도 충분히 되돌리면서 터치 나와준다라고 해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럼 거의 뭐 반토막 수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그렇죠. 이 하락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반도체에 대한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완전히 끝났다는 아니지만서도 현재 내용으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조금 더 남아 있지만서도 우리는 뭐다?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 이제는 정말 준비할 시점이다. 지금 당장에 파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올랐을 때 준비를 하셔서 전략적인 대응을 꼭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트럼프 이란 관련 강경 발언이 오히려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 칼리 전문가님 매일 저녁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번 사태 정확히 예측하시고 대응하셨습니다. 저희 칼리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방송 시간 내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번 소비재 실적을 보면 이 리바이스는 DTC와 이커머스 성장으로 실적 개선세가 뚜렷했고요. 펩시코는 매출은 방어했지만 마진 부담이 남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같은 소비재 안에서도 성장주와 방어주의 온도 차이가 커 보이는데 이번 실적을 통해서 이 소비 흐름과 투자 전략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뭐 이 두 기업만 일단 좀 보고 전체적인 흐름이나 내용 자체를 일단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바이스 같은 경우는 성장 가속을 보여줬고요. 펩시코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방어를 보여줬는데 자, 리바이스는 매출 마진 EPS 모두 개선이 됐고요. 펩시코는 매출 성장 유지, 수익성은 다소 좀 둔화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되려 다 좋았는데 이번에 매출 내용 자체 다 좋았는데 가이던스까지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올라가야죠. 충분히 칭찬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내용이고 펩시코는 기존 연간 가이던스를 지금 유지하는 결과다 보니까 지금 사실 조금 아쉬운 결과값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통 키워드로 본다라고 하면 가격 전략이랑 비용 관리, 소비 둔화에 대한 대응 내용 자체를 일단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펩시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경쟁자가 코카콜라죠. 우리 코카콜라 지금 계속적으로 가져가면 얘네가 경쟁자이면서도 같이 가져가는 형태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얘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로 일단은 좀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는 언제다 급락장이 만들어졌을 때 경기 방어주에 대한 성격이나 내용 자체, 자금 자체가 지금 현재 순환매로 들어오면서 가져갔었을 때 그때가 타이밍인데 시장이 너무 무너지면 방어주도 다 죽을 수가 있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반토막 나는데 얘네라고 해서 방어주라고 해서 뭐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결과는 아니겠죠. 모든 투심이나 내용 자체가 계속 꺾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일단은 리바이스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일단 좋게 나왔는데 단순 의류주가 아니고 직접 판매 중심의 고마진 브랜드 기업으로 이제 재평가될 여지가 커진 이 내용 자체로 일단 좀 보여줄 수 있는데 글쎄요. 근데 뭐 글로벌적으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좀 리바이스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한물간 느낌이 좀 많이 강하죠. 네, 선생님.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조금 아쉽고 일단은 좀 새로운 뭐 콜라보나 내용 자체가 좀 잘 나타난다라고 하면 살만한 내용 자체가 좀 있다라고 하면 좀 괜찮겠지만 국내 기준으로 일단 좀 놓고 본다면 좀 재미없다라고 하면 뭐 사실 앞으로의 좀 개선이나 내용 자체는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 지속성이나 내용 자체가 좀 떨어질 수는 있다. 이런 의류 브랜드나 내용 자체는 저 역시 이전의 과거에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 히든 종목으로 가져와서 수익성을 좀 많이 가져갔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아나운서님. 그래서 뭐 지금은 긍정이냐 부정이냐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굳이 투자나 내용 자체로 좀 바로 이끌어가기에는 사실 좀 부족함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펩시코 같은 경우는 앞에서 좀 설명드렸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고 있다. 마진 압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시장이 한번 좀 꺾였을 때 그때 한번 진입하는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를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오늘자 히든 종목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빠르게 자 보시면 ASML 준비를 했습니다. 자, AI 반도체 투자의 이제 최상단 장비주를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 자, 얘를 가져왔다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최근에 제가 반도체 종목 얘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가져온 이유는 뭐겠죠? 하이닉스. 하이닉스 상장. 네. 내용 자체를 가지면서 전체적인 한 번의 사이클 내용 자체를 조금 더 돌릴 수 있는 부분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ASML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가이던스 상향 내용 자체 좀 가져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내용 자체를 좀 본다라고 했을 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내용 자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하단 내용 자체 꼭 참고를 하셔서 저랑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면 좋은 내용 자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바이스와 펩시코 실적을 핵심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관련한 히든 종목까지 알아보고 왔는데요. 이 히든 종목의 정확한 타이밍, 투자 포인트 알고 싶으신 분들 방송 시간 내에 들어오셔서 저희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